자,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그 정보관리입니다. 정보관리는 그렇게 시험에 썩 많이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요. 또 그 내용 자체도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중요한 거, 잘 이해가 안 될 만한 것만 골라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파일 시스템의 기본 개념을 쭉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시다 보면 탐색기라든지 아니면 내 컴퓨터를 접근해서 어떤 파일들을 뭐 지우거나 복사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도와주는 것, 그런 작업을 도와주는 모든 프로그램을 우리가 파일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파일 시스템 기본 개념의 정의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의 성능 판단 요소도 있죠. 또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파일 시스템이냐, 뭐 추가나 삭제가 좀 좋아지는 거냐, 아니면 뭐 접근하는 방법이 좀 효과적이냐, 뭐 어느 정도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갖고 이제 파일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성능을 평가하죠. 시험 문제는 그 파일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돼요. 특히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뭐 파일 시스템 파일 간의 정보 정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백업 복구를 한다든지, 백업이라는 건 다 아시죠? 어떤 파일들이 망가질까 미리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들. 그 다음에 파일명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사항과 기능이니까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파일의 구조는 순차 접근과 뭐 직접 파일과 그 다음에 색인 순차 접근은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 있죠. 제1과목에.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용을 좀 참조하시고 또 부족하면 여기 있는 내용 혹은 문제를 좀 달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파일 제어 블록이죠. 이 파일 제어 블록도 여러분이 뭐 특별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항목 자체를 암기해 두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우리가 운영체제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파일을 실행하든지 뭐 하든지 이 파일을 불러오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파일에 대한 정보를 누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바로 FCB라고 하는 항목, 파일 컨트롤 블록이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파일을 불러온다는 얘기는 이 디스크에 있는 파일과 여기 있는 메모리 프로그램과 서로 뭐예요? 오픈하지 않습니까? 오픈한다는 것은 바로 이 FCB를 메모리로 적재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파일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요 항목이 바로 FCB다. 여러분이 그 탐색기를 통해서 보는 거 있잖아요. 탐색기를 보면 뭐가 있어요? 만약에 a.txt라고 하면 파일명 있고 작성 날짜, 뭐 시간, 크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만 얘가 전부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요 네 가지 파일명, 날짜, 시간, 크기 말고도 여러 가지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정보 항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FCP 혹은 파일 디스크립트라고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항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이 보시면 파일명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기억장치 파일 위치, 보조기억장치 어디에 있는지, 디스크에 어느 에 위치하는지, 뭐 구조라든지 접근. 그럼 맨 밑에 보면 제거 시기, 없어진 시기, 뭐 생성 날짜, 시간, 제거 날짜, 그런 것들이 잘 나와요. 최종 수정 날짜. 근데 이런 것도 없죠. 이런 거. 파일 작성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일 작성자는 없는 거예요. 파일명은 있지만 파일을 작성한 사람은 물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런 정보를 수록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기본적인 운영체제에서는 파일 작성자를 수록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거 역시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 다음에 그 디스크 공간과 할당과 회수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공간을 할당하고 회수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연속 블록 할당과 연속 블록 할당, 그 다음에 불연속 블록 할당. 여기에는 섹터 단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 단위형이 있습니다. 블록 단위형. 역시 블록 단위형은 블록체인 기법과 그 다음에 인덱스 블록체인, 그 다음에 블록 단위 파일 사상 기법.
자, 이걸 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냐면, 시험 문제는 보통 그 연속과 불연속을 구분하는 문제 하고요. 그러니까 연속 할당이 뭐고, 불연속이 뭔지,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 하고요. 그 다음 블록 단위형에서 이 세 가지가 있는지만 구분하는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도 좀 더 자세하게 출제될 경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연속과 불연속을 일단 구분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이고요, 여러분은. 그 다음에 블록 단위에서 이 세 가지 기법을 구분해서 정확히 이제 구분하는 건 아니고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가 일단 시험 문제 나오지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봐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일단 디스크 공간의 할당과 회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얘기죠. 여러분이 이렇게 디스크가 있으면 여기 트랙이라고 그랬죠? 여기 트랙. 요거는 이제 섹터가 나눠져서 실제로 데이터들은 파일의 내용들은 요 섹터 하나하나에 기억이 되는 거죠. 보통 이 한 섹터는 512바이트 정도 혹은 1024바이트 정도가 기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연속 할당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속적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불연속 할당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연속 할당은 파일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걸어서 한다 그래서 불연속 할당은 링크 할당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속 할당이다. 이건 연속 할당이다. 연속 블록 할당이다. 여기는 불연속이다. 블록 할당이다. 이거지. 다른 말로 링크 할당이다. 이렇게도 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 연속과 불연속의 차이점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얘는 이 파일이 이렇게 하나가 사용이 되잖아요. 그럼 연속적으로 이런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남아있는 공간이 이만큼 있어요. 남아있는 공간이. 그런데 남아있는 공간이 유일하게 이만큼 있고 또 여기도 이만큼 있고 여기도 이만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3개가 있고 여기 4개가 있고 여기가 3개가 있다고 해도 용량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섹터가 5개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도 쓸 수 없고 여기도 쓸 수 없고 여기도 쓸 수 없어. 그러니까 쓰지 못하는 공간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남아있는 공간이 50%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간이 다 그걸 차지하게 된다면 연속으로 저장해야 되는 이런 기법에서는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불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섹터가 어디 있든 간에 다 모아서 그 저장할 수 있는 용량만 되면 무조건 다 알아서 저장이 될 수 있다. 좀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유리컵이 있어요. 유리컵에 돌멩이가 하나의 파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돌멩이 이렇게 집어넣어. 이렇게. 4개밖에 안 들어갔다, 진짜. 그럼 이 빈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빈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면 절대 저장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나 이 불연속은 어떻게 돼요? 모래알로 저장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래알로. 하나의 파일을 쫙 해가지고 모래알로 집어넣는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최적의 용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비디오 테이프 있죠. 요즘엔 잘 안 쓰지 않지만 비디오 테이프 같은 형태의 저장 방식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라고 하는 것은 영화를 이렇게 분할해서 저장할 수 없잖아요. 영화 여러분 그 테이프로 해서 연속곡이라든지 어떤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딱 녹화한다 그러면 띄어서 이렇게 분리할 수는 없잖아요. 연속으로 쫙 저장을 해야지. 시간이 남아있다고 해도 그 용량이 만약에 20분 정도의 용량이 남아있다. 한 30분 정도를 저장해야 된다. 20분짜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 저장이 안 되잖아. 이런 형태가 바로 연속 할당 방식이고 불연속은 어떻게 해요? 쪼개진 내용을 막 찾아서 다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디스크 형태가 다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예를 들죠, 좀 더. 자, 이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시다.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쭉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파일이 하나 있다고? a.txt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럼 얘는 1번부터 5개 섹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보를 주겠죠. 그러면 5개의 정보가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만약에 b.text다. 그러면 얘는 6번부터 뭐 7개의 섹터를 사용하겠다. 6번부터 이렇게 2개 하고 하나, 둘, 셋, 5개. 이런 식으로 할당하는 것이 연속 할당이고 우리는 요 자체를 뭐라 그러죠? 요 자체를 우리가 디렉터리라 그래. 디렉터리. 그러니까 1번 섹터, 6번 섹터 5개 정도를 사용한다. 그러다가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이 지워졌어. 이제 이 파일이 필요 없으니까 제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부분이 노란색, 요 부분이 해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저장되는 그 파일의 크기가 만약에 다 10개 섹터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쓰지 못하는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꾸 모아 쓰지 못하는 낭비 공간이 자꾸 생겨서 어느 시기에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0%의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장이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연속 할당이다. 불연속은 상관없다는 얘기죠. 다 떨어뜨려. 따로 딱 흩어져 있기 때문에 뭐 연결만 되면 다 저장이 된다. 용량만 되면. 자, 일단 여러분이 그 뒤쪽에 페이지 보시면 그 연속 할당과 불연속 할당에 대한 비교가 있습니다. 그 설명을 보고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자, 연속 블록 할당과 불연속 할당입니다. 당연히 얘는 연속적으로 저장하는 거 맞죠? 얘는 연속적으로 저장하고 얘는 링크에 의해서 저장된다. 링크. 두 번째는 얘는 분산적으로 흩어져서 저장할 수 없다. 얘는 흩어져서 저장할 수 있다. 여기는 어떻게 돼요? 파일의 크기를 미리 지정해 줘야 한단 말이야. 내가 저장할 공간을 내가 5개 섹터를 써야 된다 그러면 그 공간을 찾아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쓸 크기를 미리 지정하지 않으면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연속이라는 건 어떻게 돼? 용량만 되면 알아서 다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50%가 남아있다고 해도 연속적인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저장해야 된다면 얘는 상관없다고요. 50%는 무조건 저장하죠. 여러분 디스크에 저장할 때 파일의 용량이 거의 요즘 하드디스크가 워낙 크니까 그냥 뭐 고민하지 않고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고민하지 않고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얘는 단편화. 이렇게 쓰지 못하는 형태를 우리가 단편화라고 그러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얘는 그런 단편화 현상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스크 압축이 필요하다. 얘는 이런 것들을 다시 쓸어가지고 보통 여러분이 디스크 조각 모으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압축이란 말이죠. 그거는 얘는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불연속은 하면 좋죠.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얘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파일의 크기보다 큰 연속 공간이 없을 때는 파일을 생성할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을 올려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죠. 이거는. 그 다음에 가상기억지 사용을 응용할 수가 없고 가상기억 장치는 어떻게 돼? 잘라서 막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저장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고 용적률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조각조각이 많이 생기면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액세스 시간이 감소된다. 연속적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시간은 상당히 짧다. 그거에 비해서 링크 할당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링크해서 정보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많이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디렉토리 구현이 간단하지만 얘는 연속 할당은 이 불연속 할당은 이제부터 하겠지만 상당히 복잡하다. 이렇게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연속과 불연속은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불연속 할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연속 할당에는 섹터 단위와 블록 단위가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섹터라는 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요 하나하나가 다 섹터라 그랬죠. 그죠? 섹터. 요거가 하나의 섹터.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죠. 자, 그러면 섹터가 만약에 512바이트라고 합시다. 512바이트. 512바이트. 512.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파일이 생성이 됐다. a.text가 생성이 됐다 그러면 요 섹터가 38번, 여기 105번, 22번 이런 형태로 번호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을
여기다가 이 38번 이렇게 써주면 38번에 해당되는 정보를 가져가겠죠. 그 다음 여기에 그 다음 105번 그 다음에 22번 이렇게 연결 정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저장되는 방식. 이걸 우리가 섹터 단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요 정보, 다음 데이터를 가리키는 이 링크 정보를 쉽게 계산해서 512바이트, 요건 12바이트고 실제 데이터는 500바이트라고 한다면 12바이트가 계속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파일이 적다면 상관없지만 지금은 뭐 거의 파일 영화 하나가 보통 1기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게 보면 이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 정보가 데이터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개면 어떻게 돼? 10개면 150바이트가 낭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섹터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지 말고 섹터를 10개로 묶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섹터를 그러니까 4개다 그러면 여기가 50번이다 그러면 여기는 51번 51번이라고 할게요. 그냥 51번, 52번, 53번, 54번 4개 섹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뭐 108번, 109번, 110번, 111번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 연결되는 정보는 한 12바이트만 낭비되면 되잖아요. 대신에 섹터는 4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저런 링크 정보에 대해서 낭비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제될 수 있다. 제거될 수 있다는 개념에서 나온 게 바로 블록 단위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섹터 단위는 하나의 sek터 하나하나만 연결하기 때문에 연결 정보가 그만큼 낭비된다. 블록 단위의 그 낭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 섹터를 하나로 묶어놓은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블록이라고 하네. 블록. 그래서 그 종류에는 3가지가 있어요. 블록체인 기법.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것을 블록체인 기법이다. 예를 들어서 b.text다. 이게 만약 51번이다 이렇게 정보를 주면 아 여기에도 데이터가 있고 여기에도 관련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관련 데이터가 있다. 이것이 이제 블록체인 기법이고요. 인덱스 블록체인 기법은 보통 인덱스 블록체인은 어디서 사용되는 거냐면 유닉스에서 사용합니다. 유닉스. 블록 단위 파일 시스템은 MS-DOS나 여러분이 사용되는 윈도우즈 있죠? 윈도우즈에 사용되는 기법이 바로 블록 단위 파일 사상 기법이다. 자, 인덱스 블록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죠. 목차를 주는 거야. 차례로 이렇게. 이게 인덱스예요, 인덱스. 그래서 뭐 여기에 해당되는 블럭, 여기에 해당되는 블럭, 여기 하는 블럭, 여기 하는 블럭 이렇게 또. 그러니까 만약에 a.text라는 파일이 있다면 여기가 막 54다 그러면 이게 54야. 여기에 번호가 쭉 부여해 있다는 얘기예요. 뭐 7번, 105번, 23번, 4번, 45블럭 이렇게 번호 블럭들이 존재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는 다시 또 새로운 블럭들이 존재하죠. 이렇게. 또 인덱스죠. 이건 인덱스화된 거. 요거를 우리가 보통 직접 지정이라고 그러고 이건 1차 간접 지정. 또 블럭이 존재한다는 얘기. 이렇게. 그러니까 파일 하나를 저장할 때 이런 형태로 저장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또 여기서 또 인덱스가 진행이 되는 뭐 1차, 2차, 3차 간접 지정으로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파일 시스템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형태의 방식을 우리는 인덱스 블록체인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일 하나를 이렇게 인덱스화 시켜서 관리를 한다. 그 다음 블록 단위 파일 사상 기법은요. 블록 단위 파일 사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자, a.text라고 한다면 53번이야. 53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FAT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54번을 찾아가. 여기가 만약에 34번, 57번, 105번, 62번, 77번이라고 하면 디스크에 보면 섹터가 있겠죠? 해당되는 번호. 이게 만약에 34번이다, 57번이다, 105번이다, 뭐 77번이다, 62번이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섹터에 대한 정보를 어떤 테이블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섹터 번호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긁어오게끔 해주는 이런 방법을 블록 단위 사상 기법. 여러분 컴퓨터는 대부분 이런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MS-DOS나 윈도우나. 그래서 일단은 시험 문제는 그 연속 할당과 불연속 할당에 대한 비교하고요. 지금 블록 단위형에서 세 가지, 블록체인 기법과 인덱스 블록체인, 블록 단위 파일 사상 기법,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정보들도 좀 더 깊이 좀 알아두시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렉토리죠, 디렉토리. 이러한 연결 자체를 우리가 가리키게 해주는 그런 디렉토리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도록 하죠. 디렉토리. 여기는 1단계 디렉토리하고 그 다음에 2단계 디렉토리가 있고요. 혹은 단단계라고 하죠. 단단계. 그 다음에 2단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트리 구조가 있고요. 트리 구조. 그 다음에 비순환. 그 다음에 일반 그래프 형태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건 이제 그래프를 그려라, 구조를 디렉토리를 그려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특징을 물어보고 찾는 문제죠. 특징을 서술해주고 해당되는 문제를 찾는 겁니다. 해당되는 디렉토리를 찾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통 이 디렉토리를 어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냐면 폴더 있잖아요, 폴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폴더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부담이 없을 거예요. 폴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a.txt다 뭐 1번에서 5번까지 b.txt다 뭐 1번부터 7번까지 뭐 6번부터 7번 섹터까지 해당되는 데이터 영역을 가리키게 해주는 이러한 파일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디렉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단계 디렉터리는 뭐냐면요. 1단계 디렉터리는 그냥 보통 파일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 파일들이 잔뜩 존재하는 거죠. 하나의 폴더가 있다고 하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보통 루트다, C 드라이브다,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C 드라이브다 그러면 폴더라는 게 없고 그냥 파일만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파일만. 그러니까 A.txt다, 뭐 B.txt다, 뭐 C.txt다 이렇게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폴더로 보면 C 드라이브에 폴더가 아예 없고 거기에 그냥 파일만 수록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단계는 가장 간단하다. 간단하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명이 유일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a.txt와 b.txt가 다르잖아요. 여기 또 a.txt라는 파일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가장 간단하고 유일한 디렉토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마스터 디렉토리. 그 다음에 사용자 디렉토리. 마스터 사용자 디렉토리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2단계 디렉토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거랑 좀 발전이 돼서 C 드라이브가 있다고 하면 폴더가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만. 그래서 여기에 파일명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 여러분이 좀 보기 편하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 탐색기를 열어보면 C 드라이브가 있고 그다음에 폴더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폴더명이 있고 파일들이 잔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폴더를 한 단계로만 허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파일명이 쭉 있는 거예요. 보통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보통 마스터 디렉토리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사용자 디렉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파일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러니까 사용자, 중앙에 마스터 디렉토리가 있고 사용자 디렉토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파일명이 a.txt다. 요것이 만약에 AA다. 그러면 실제로 파일명을 요즘에 요것만 쓰지만 과거에는 C 드라이브 AA 밑에 a.txt라고 하는 이렇게 파일명을 썼기 때문에 파일명이 길다. 이러한 특징도 있다. 요것이 바로 뭐예요? 요것이 바로 2단계 디렉토리입니다. 이거랑 구분해야 될 게 이제 툴인데
트리라고 하는 것은 루트 디렉토리 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 디렉토리라는 말이 나오죠. 루트하고 서브.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2단계와 트리 구조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써? 마스터라고 사용자는 이건 뭐야? 이거는 2단계죠. 2단계. 2단계 디렉터리란 말이지. 그런데 트리는 이렇게 생기는 거야. 폴더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폴더가 또 있잖아. 이렇게. 폴더가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파일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2단계라는 건 폴더가 딱 한 단계만 성립을 한다는 거고 얘는 계속 더 이상 깊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3단계 이상이면 다 트리 구조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루트라고 하는 거고요. 얘를 다 뭐라고 하는 거야? 서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란 말과 서브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트리 구조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 폴더도 여러분 지우기 편하고 추가 삭제가 용이하다. 추가 삭제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뭐죠? 추가 삭제가 유닉스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구조가 바로 트리 구조다. 그 다음에 비순환 구조는 뭐냐면 비순환 구조는 여기 파일명이 있거나 폴더명이 있으면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곳을. 그러니까 이게 폴더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파일이 있어요. 그럼 이 파일이 얘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지정할 수 있고 얘도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에 여러 개의 하나의 폴더나 파일명이 여러 개를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파일명에 다시 한번 a.txt가 있다고 합시다. 분명히 이 폴더의 소유자라. 이 사용자의 소유자란 말이에요. 이 폴더, 이 디렉터리의 소유 파일인데 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가리키고 얘도 가리킬 수 있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비순환 그래프라고 해요. 거기 책에 보시면 그림이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거기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오피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피스. 이게 홈워크라고 하는 폴더에서 가리키는 동그란 게 파일이에요. 동그란 거 파일인데 홈워크에서 갖고 있는 동그라미를 오피스에서도 가리킬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비순환인데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폴더가 제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가리켰던 정보는 어떻게 돼? 제거되지 않거든. 요거를 제거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가 그 다음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맨 밑에 공유하고 있던 파일 제거 시 댕글링이라고 하는 포인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얘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정보를 가리키고 있을 거 아닙니까? 두 개가 나를 소유하고 있다. 근데 이놈이 제거됐어. 제거됐다고 하면 이 정보는 그냥 남아있잖아요. 얘는 없는데 실제로 한 놈이 갖고 있는데 두 개의 정보를 갖고 있다. 이런 쓸데없는 정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일반 비순환 그래프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얘는 위도 가리킬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완전한 그래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폴더가 이 폴더에서 만들어졌는데 얘를 또 이렇게 가리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순환 완전한 그래프 형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일반 그래프인데 특징을 보시면 위아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프니까 알고리즘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 복잡해 보이지만 구현 자체가 쉽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특징이에요. 파일을 제거하기 위한 짜투리 모임에 대한 참조 개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정보에 대한 그 정보를 수록해 줘야 되는 참조 개수기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이 참조 개수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나중에 어떤 파일들이 제거되면 이런 내용들을 다 수록해야 될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제거해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짜투리 모임이다. 짜투리 모임 그 다음에 참조 개수기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래프 구현이 용이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바로 일반 그래프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징적인 것만 잘 1단계는 간단하다, 유일하다. 2단계는 마스터 사용자 디렉터리, 트리 구조는 루트 서브, 비순환 그래프는 다이닝 포인터, 그 다음에 일반 그래프는 참조 개수기와 짜투리 모임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